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제 문희상이 국회를 소집해 가지고 갑자기 내년 예산을 통과시킴으로 인해 가지고 자유한국당 국회의원들이 그것을 막는다고 엄청난 몸싸움과 다툼이 있었습니다. 사실상 513조나 되는 내년도 예산안 통과는 야당하고 합의해 가지고 상임위에서 다 합의해서 의결하기로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정부가, 더불어민주당이, 집권 여당이 이것을 갑자기 국회에 상정을 해가지고 통과를 시켰습니다. 역대 가장 많은 예산을, 무려 513조나 되는 국민의 혈세를 자기들 마음대로 야당과 합의도 없이 통과를 시켜버렸습니다. 여기에 무려 180조나 되는 돈이 노인 알바, 청년 수당, 아동 복지 수당, 이는 선심성 복지 예산으로 180조나 된다고 합니다. 도대체 지금 국민 1인당 빚이가나, 박근혜 정부 때 국민 1인당 빚이 700만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국민 1인당 빚이가나 2년 반 만에 1600만 원이 넘습니다. 오늘 엥 하고 태어나면 그 순간부터 1600만 원 이상의 빚을 지고 태어나는 겁니다. 앞으로 이 엄청난 빚을 우리 젊은 청년들이 다 짊어져야 되는 이런 상황에서 513조나 되는 예산을 통과시키면서 야당과 그 상임위에 합의도 하지 않고 4+1이란 말도 안 되는 짬짬이 자기들끼리 해가지고 통과를 시켰습니다. 문희상이 화장실에 가가지고 주성동이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주성동이가 그거를 안건에 붙여가지고 결국 통과를 시켰고, 야당은 여기에 대한 발언 한마디도 하지 못하게 완전히 독재적 발상으로 국회를 아수라장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국회가 뭐 하는 곳입니까? 여당인지 야당이든지 정부 예산을 심의하고 과도한 예산이 들어가는 데는 없는지, 또는 필요한 예산, 더 필요한 예산은 없는지 이걸 빠진 것도 살펴보고, 그래가 여야가 상임위에서 합의를 해서 그 합의된 내용을 가지고 국회의사당은 그것을 포결에 붙여서 통과를 시키는 게 그동안의 관례였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정부와 여당은 갑자기 예산안부터 들고 나와가지고 통과를 시켰을까요? 여기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윤석열 검찰이 김기현 울산시장 선거 개입 논란에 대해서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미 체포되어 구속된 송계인인가, 그분은 휴대폰 4대까지 다 털려가지고 술술 다 불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결국 이 대통령의 중립 의무를 위반하고 선거에 개입한 이 사건은 엄청난 사건입니다. 이 사건이 계속 연일 폭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단숨에 잠을 재우기 위해서 어제 예산안을 긴급 강제로 통과시키지 않았나 하는 그런 의심이 충분히 듭니다. 왜냐하면 국민 여론이 지금 전부 각종 언론이나 신문에서 어제 예산 통과된 것만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문재인 정권이 선거에 개입했다는 이 의혹이 묻히게 됩니다. 나는 이것을 노리고 이들이 또 한 번의 공작질을 했다고 저는 생각을 감히 합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예산을 합의도 없이 통과시키는 것을 보면서 만약시 공수처나 이런 법이 생겼다면 얼마나 이들이 이보다 더한 짓을 할지 여러분도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참으로 기가 찰 일입니다. 지난 한 해 문재인 정부가 54조 예산을 갖고 일자리 5,000개를 만들었습니다. 그 54조가 작은 돈입니까? 1인당 연봉 3천만 원짜리를 일자리를 만들어도 일자리 3천만 원짜리 3년 하는 일자리 만들어도 5만 4천 개를 만들 수 있는데 도대체 이런 엉터리 같은 일자리에다가 무려 180조나 쏟아붓겠다고 하는 것은 내년 선거에 돈 선거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번 국회에 통과시킨 예산안을 날치게 통과시킨 이 예산안을 여론을 완전히 그쪽으로 싹 돌려서 지금 수사 진행되고 있는 이 모든 사항들을 왜곡시키기 위한 하나의 작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자유한국당은 여기에 대해서 철저히 조사를 하고 이들이 노리는 얄팍한 꼼수에 절대로 넘어가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의 눈을 국회로 돌림으로써 지금 검찰이 하고 있는 조사를 완전히 묻어버리려고 하는 의도가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지금 내년에 또 일자리를 만든다고 해가지고 무슨 위원회를 만든다는데, 아니 위원회 만든다고 일자리가 생깁니까? 이 정부는 위원회 만들어요. 그 위원들 자기 식구들 만들어 가지고 그 사람들 배불려 주려고 하는 짓 아니겠어요? 위원회가 만들어지면 만들어질수록 자기 식구가 되거든요. 그래서 무슨 위원회를 만들어 가지고 뭐 선정위원회, 내년에 뭐 초선정위원회를 만들어 가지고 지자체 대상으로 상생행 일자리를 만드는 위원회를 만든다고 합니다. 위원회가 일자리 만드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기업이 일자리를 만드는 겁니다. 근데 기업이 일자리를 만들고 기업이 각종 제재를 풀고 주 52시간 그 시간 그것도 풀고 최저임금제도 풀어야 됩니다. 국가가 나서가지고 개인의 근로시간을 통제하고 관리한다는 것은 공산주의에서는 있을 수 있는 것이지, 내가 아무리 일을 10시간 하고 싶어도 일하지 말라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너는 1시간에 얼마만 받아라. 도대체 그러면 대통령도 최저임금제로 하든지 국회의원은 최저임금제로 합니까? 왜 국민은 최저임금제로 해야 되고 주 52시간만 일을 해야 되죠? 이 말이 맞지 않지 않습니까? 내가 돈이 없고 가난하면 1시간에 5천짜리 일도 10시간도 할 수 있고 15시간도 할 수 있고, 돈이 많은 사람은 뭐 일하고 싶어도 안 하면 그뿐이요. 근로 현장에 가서 일하는 사람들이 돈이 많아서 근로 현장에 가서 일하겠습니까? 가족과 먹고 살기 위해서 한 푼이라도 더 벌어보겠다고 나갔는데 임금을 올려놓고 근로시간을 막아놔 놓으니까 오히려 임금이 줄어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중소상인들은 알바생을 10시간 이상 써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시간제 때문에 쓸 수가 없어요. 그러면 또 다른 사람을 하나 더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결국 업주는 100만 원만 지불하면 될 것을 150만 원 이상을 지불해야 되는 이런 결과가 나오는 겁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최저임금제니 뭐 노동 근로시간 52시간제니 이거는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절대로 용납될 수 없는 겁니다. 저는 어제 국회에서 날치기 통과된 내년도 예산을 보면서 이들의 공작질은 지금도 여전히 되고 있다. 이 공작질로 모든 국민들의 눈과 귀를 국회로 쏟게 하고 검찰이 수사하고 있는 것을 지금 청와대가 개입되어 가지고 선거 공작질을 한 것을 눈 가리고 앙호하려고 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차피 정부와 여당의 작태는 국민이 보았고 자유한국당은 부정선거, 관건선거, 하명선거 이 선거에 대해서 좀 더 강력한 투쟁으로 나가야 될 것이고 우리 국민들은 만약시 공수처나 연동형 비례제가 통과된다면 국회를 에어 싸서라도 이것을 결코 막아야 될 것입니다. 이들이 가지려고 하는 모든 것들을 하나씩 다 가짐으로 인해 가지고 그들이 원하는 20년 장기 집권, 100년 장기 집권이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제 그 꼼수도 문희상이 분명히 알고 있으면서도 자기들끼리 야합해가지고 통과시켰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국민 여러분들 다가오는 선거에 어쨌든지 이 나라 살리는데 귀중한 한 표를 어디에다 써야 될지를 잘 판단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